제5절 원가의 흐름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원재료 구입, 노동력, 그 다음에 설비 등을 구입해서 하는 구매활동, 그 다음에 각종 원재료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활동, 그리고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파는 판매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처리 하게 되는데 이거를 원가 흐름이라고 한다. 자, 재료비가 발생하고 노무비가 발생하고 제조경비가 발생해서 이것들이 제공품 계정으로 모이게 되고, 제조용품은 제조 공정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거고, 그것이 팔려나가면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팔려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말 재고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원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가 첫 번째가 이제 원가 요소 계정 있는데, 원가 요소 계정은 첫 번째가 재료비 계정, 노무비 계정, 제조경비 계정. 처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재료비 계정은 재료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 노무비 계정은 노무비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 제조경비 계정은 제조경비의 소비액을 기록하겠죠.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임차료, 수선비, 전력비 이런 것 등. 그래서 첫 번째가 원가 요소 계정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요소 계정의 첫 번째 재료비 계정 볼게요. 재료비 계정은 재료의 소비액을 기록하는 계정인데, 이런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재료를 구입할 때 우리는 차변에 뭐 원재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금 주고 샀다. 구입할 때 저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료비 계정의 차변에, 재료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재료비 계정에 이쪽에다 적는다는 얘기예요. 계정 보실 거니까. 계정에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료가 소비가 되면 이거 사온 재료를 쓰였잖아. 이렇게 해서 재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비가 됩니다. 재료비가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재료비 중에서 어떤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저 재료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썼다, 또는 B라는 제품에 만드는 데 썼다가 추적이 되면 이 재료비가 이렇게 빠지면서 추적이 되면 그 A라는 제공품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고, 공통으로 써서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으로 보냅니다. 공통으로 써서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공품 A나 B에게 공통으로 나눠주게 돼요. 이게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재료 사왔을 때 차변의 재료비 빼고 재료 빼고 재료비가 됐다가 이 재료비가 사라지는데, 추적이 되면 제공품 A한테 보내고 되는 것만, 안 되는 것은 제조 간접비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제공품 A나 B한테 나눠주게 된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분계도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분계를 하지 않았죠.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여기 특정한 제품이 쓴 게 추적이 되면 재료비가 제공품으로 보내고, 이게 지금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간접 재료비인 거야. 동시에 써서 모르겠어. A, B, C, D 누가. 그래서 요것을 여기 재료를 재료비 계정에다 적으면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여기 매입액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재료가 기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는 한 달 단위로 하니까 월이라고 했고, 여기가 기초 재료가 있는 거야. 여기가 기말 재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더해갖고 남아있는 걸 뺀 게 이제 소비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비액이 재료비 계정으로 모였다는 얘기야. 재료비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재료비 6만원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재료비가 빠지고 이쪽에 있는 내용물이 재료비 6만원 중에 추적이 되는 것이 5만원이고, 그래서 제공품 A로 보냈고, 추적이 안 되니까 제조 간접비로 보냈고, 그래서 이 나중에 제조 간접비에 모인 거를 제공품 만들어진 제품 A나 B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봐야 될 그림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노무비 계정 보겠습니다. 노무비가 발생하면, 뭐 임금 상여 발생하면 돈 나가고, 차변에 임금, 상여 이렇게 쭉 했겠죠. 그래서 저거 임금을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노무비라는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다시 없애고 이제 제공품 A의 추적이 가능하면 제공품 A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직접 노무비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만 원이 A나 B 제품에 얼마인지가 추적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볼 때 그림에 대한 얘기니까 분개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 재료 현금, 임금 현금. 그래서 저거 싹 빼고 재료비 노무비 계정으로 보내고 재료비 노무비 빼고 추적이 되면 제공품 A, 안 되면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내는 방식.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노무비 지급할 때 차변에 임금이었으니까 임금 계정에 여기 적힌 거거든요. 당월에 지급한 요 분계. 근데 이 두 개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월에 지급한 게 당월에 발생하면 바로 다 가겠지만 혹시 당월에 못 준 거 있거나 전월에 미지급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시험하고도 무관하고. 그래서 이제 발생액이 노무비 계정으로 흘러간 거야.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추적이 되는 것은 이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A가 쓴 게 추적이 됐으니까 A에 보내고 요 2만 원은 추적이 안 되니까 재료비처럼 간접 노무비고 간접 재료비처럼 간접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공품 A에는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비 왔고 직접 노무비 왔고 추적이 안 되는 직접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지금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계정 볼게요. 제조경비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 현금, 임차료 현금, 그러니까 원재료 현금 이런 것처럼 보험료 현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계된 이 보험료들 모두 다 묶어가지고 제조경비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경비가 추적이 되면 제공품 A, 이건 이제 직접 제조경비일 거고 안 되면 제조간접비로 보내게 돼요. 똑같죠, 구조가. 재료 없어지고 재료비, 임금 없어지고 노무비, 그 두 개 다 빼서 여기처럼 보험료 빼고 제조경비 해서 제조경비 없애고 모두 다 추적이 되면 제공품으로 보냈고 안 되는 것은 다 제조간접비로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조간접비 계정을 추가로 보게 될 텐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분계 그대로 다 써드린 거예요. 보험료가 생기면 여기에 차변에 보험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험료도 뭐 전달에 선급했을 수도 있고 당월 걸 선급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따로 보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당월 발생액이니까 그것이 제조경비 계정으로 모이게 되고 임차료 똑같아. 당월 지급액만 있으면 그 발생액이 그대로 임차료로 다 와. 그래가지고 추적이 되면 제공품 A로 보내고 추적이 안 되면 제조간접비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3개가 온 거죠. 재료비 제공품으로 한번 모였고 노무비 한번 모였고 이제 직접 제조경비 모였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제조간접비에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제조간접비 계정을 제공품 A하고 B에게 이제 나눠주는 절차가 그 다음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 계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조간접비 계정.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각 제품의 종류별로 제공품 계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공품 A, 이렇게 B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자, 이때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제조 경비는 각각의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했었잖아. 분계로 설명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추적이 되면 여기가 제공품 A라고 했고 안 되면 제조간접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제조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는 각 제품의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 했잖아.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는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조간접비로 잡혀있는 것을 모두 다 빼고 나눠줘야 돼. 만들고 있는 제품이 A인지 B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비율이야 뭐 중요한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제공품 A가 얼마 가져가고 만들고 있는 제품 B가 얼마, 뭐 여기 C가 있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조간접비가 제공품 계정으로 모이게 되면
재료 빠지고 제공품 A, 노무비 빠지고 제공품 A, 제조 경비 빠지고 제공품 A 했고, 여기 아까 제조 간접비 썼던 건 마저 나눠서 A하고 B한테 나눠주는 게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차변에 모였던 제조 간접비 계정 전체 금액이 99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A 제품과 B 제품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계정을 순차적으로 쭉 다 보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금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금액을 제공품 A하고 제공품 B로 이제 배부해주는 절차가 필요해. 나눠줘.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그러면 요 A라는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비가 5만 원 와 있고, 직접 농업비가 8만 원 와 있고, 직접 제조경비가 4만 원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제조 간접비 공통으로 사용돼서 알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배부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제공품 A의 전체의 원가가 집계가 된다. B는 뭐 가상적으로 있다고 치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의 분계하고 이 그림은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정말 중요하게 나온 건 이제 그 다음 장 그림이니까. 제공품 계정 보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경비와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품의 제조 원가를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제공품을 감소시킨다. 이걸 분계로 보면 여기 있던 재료비 다 없어지고 농업비 없어지고 제조경비하고 마지막으로 제조간접비까지 빼서 다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는 전체 9만 원 중에서 A한테 5만 원 갖고 나머지는 B한테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제공품이 이렇게 빠지고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품의 원가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딱 외워야 될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다 빼고 부과해서 제공품 A까지 왔어요.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빠지고 제품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제공품에다가 그리고 제품에다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제공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공품도 기초, 월초 제공품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왼쪽에 이것들이 다 적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에 요 이름이 적히는 건데, 이걸 기록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다음 페이지를, 요거 먼저 봅시다. 자, 이 제공품이라는 계정에 차변에 기초 제공품, 월초 제공품이고, 여기에 이번 달 또는 이번 기수에 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추적되는 것들, 그리고 추적 안 되는 것들 나눠준 거. 요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 이게 단기, 연도로 보면, 월로 보면 당월,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단기에 쏟아부은 모든 돈이야.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서 요거를 차월 또는 기말로 바꾸면, 기말 제공품을 빼면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이제 제품 계정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 자, 이제 제품에 모인 게 이렇게 빠져나간 게 팔려 나갔다는 뜻이고, 그럼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여기에 기초 제품 또는 월초 제품이고,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기말 제품 또는 월말 제품을 빼면 이게 매출 원가가 돼요. 이렇게 흘러가더랍니다. 자, 좀 뭔가 복잡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을 정리하면 이 그림표만 암기하시면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의 분계나든지 그 계정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제공품 계정에 이제 시험에서는 원래 원가 계산은 월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서는 1년 단위로 하니까 표현을 기초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공품 계정에 뭐가 적히냐면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해 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받은 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당기 총 제조 원가인 거예요. 올해 연도에 발생한 총 원가. 그리고 거기서 기말 제공품 안 만들어진 걸 빼면 그게 뭐야? 당기 제품 제조 원가야. 자, 제조 원가 명세서 기억나시죠? 제조 원가 명세서를 간단하게 써보면, 자, 재료비 나오고죠. 그 다음에 노무비 나오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 나오죠. 요 세 개를 싹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 당기 총 제조 원가. 이게 그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합니까? 기초 제공품을 더하잖아요. 여기 기초 제공품을 더했어.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죠. 여기 기말 제공품을 뺐어. 그게 뭐야? 그게 당기 제품 제조 원가인 거야. 이해되셨죠?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다 합친 거. 이게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뭐가 적히느냐? 당기 총 제조 원가가 적히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다. 그리고 거기서 이쪽에는 기초를 더해갖고 여기 기말을 뺐으니까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는 뭐가 생기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생기는 거야. 요것을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의 위에서 아래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 기초 재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모두 다 합쳐졌어. 그게 당기 총 제조 원가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을 뺀 게 당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리고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에 기초에 있는 제품 플러스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가 뭐야? 매출 원가. 이 손익계산서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가는 게 뭐냐. 요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네요. 이렇게. 또는 뭐 여기 제공품 계정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모두 합친 게 뭐야. 당기 총 제조 원가잖아. 거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 뺀 게 당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적히게 된다.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뒤에 출제됐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료비부터 했던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분기를 하고 계정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의 계산 보겠습니다. 자, 기초 재료 재고에다가 당기 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면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더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당기 총 제조 원가예요. 이게 이제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초 빼고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기 총 제조 원가야. 그래가지고 이 당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여기가 이제 기초 제공품이고 여기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게 뭐야? 당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와 재무제표의 관계 봅시다. 이 중에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는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 제공품의 기말재고, 제품의 기말재고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구조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 틀에다 놓고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기초 원재료 재고 플러스 당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에서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되고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되면 이걸 싹 다 합쳐가지고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당기 총 제조 원가, 당기에 발생한 모든 제조 원가, 당기 총 제조 원가, 거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거를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매출원가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기초에 있는 제품에다가 당기에 새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 이것이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인데, 제품인데, 여기서 기말을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로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틀과 손익계산서 얘기 틀 여기까지를 넣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다 기초 제품 더 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것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의 가운데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